반갑습니다. 써니쌤입니다. 전산회계 1급 111회 기출문제 실무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회 실무풀이를 위해서요. 카페에서 1113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압축을 푸셔서요. 노란색 1113 폴더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폴더를 복사하신 이후에 로컬 디스크 C K랩 DB 폴더 안에 보시면 K랩 폴더가 있습니다. 이 K랩 폴더 안에 더블 클릭 들어오셔서 이 1113 이 폴더를 통째로 붙여넣기 하신 이후에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 실행하시면 종목 선택 전산회계 1급 선택해 주시고요. 드라이브는 C, K랩, DB 되어 있을 겁니다.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회사 등록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회사 등록 메뉴를 들어오시면 상단에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신 이후에 코드 재생성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고 X 닫으신 이후에 회사 코드 우측에 말풍선 누르셔서 예은 상사 또는 1113으로 조회하셔서 예언 상사 선택하시면 예언 상사로 로그인이 됩니다. 회사는 예언 상사가 되겠고요. 사무용 가구의 제조,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단기 회계기간은 24년도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기초정보관리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라는 큰 1번 문제 안에 작은 1번 보시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추가 등록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831번 수수료 비용이 되고요. 적요는 현금 적요를 등록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추가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K랩 프로그램 회계관리 탭에서 재무회계 탭 기초정보관리 메뉴 안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 메뉴를 들어오시면 831번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대분류 계정 체계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 있는 것 확인되시죠? 여기에서 831번 해당되는 코드는 판관비 분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관비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보시면 수수료 비용 확인되실 거예요. 수수료 비용 들어오셔서 코드와 계정 과목 모두 확인하신 이후에 현금 적요 하단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적요 맨 아래 칸 빈 곳에 적요 8번 입력하시고요.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신 이후에 엔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 보시면요. 당사는 여유자금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 번호 나와 있고요. 거래처명, 수협은행, 계좌번호와 정기적금 유형 나와 있습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래처 등록 메뉴를
쓰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관리 재무회계 탭에서 기초정보관리 메뉴 안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오시고요. 거래처 등록 메뉴를 들어오시면 입력할 수 있는 분류가 3개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인데 코드 번호를 보면 98,005번으로 해서 98,000번으로 시작하는 건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코드를 보면 여기는 주로 100번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또 입력을 해보시면 입력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일반 거래처가 아니라 금융기관 들어오시면 보이는 것처럼 980045 여기에 입력한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 어디에 입력해야 될지 보시고 정확한 탭에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코드 98005 입력하시고 거래처명 수협은행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고요. 유형은 정기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이 부분에 유형 클릭하시면 정기적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측으로 메뉴가 넘어갑니다. 계좌번호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죠. 계좌번호 이음줄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만 입력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틀리지 않도록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입력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다음 줄 거래처 등록 메뉴에 다음 줄 이렇게 하시면 저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각 계정 과목의 거래처별 초기 이월 금액을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고요. 지급어음과 미지급어음에 대해서 주어진 자료 그대로 똑같이 수정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고요. 거래처별 초기 이월 메뉴는 회계관리 탭, 재무회계 탭 들어오시면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 안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메뉴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지급엄 있습니다. 지급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지급어음 선택하시면 우측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실 거고요. 천일 상사 금액 확인해 주시면 930에서 요걸로 수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후 금액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닝 상사 마찬가지입니다. 요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이렇게 하단에 차익 사라진 거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클릭하시면 우측에 이렇게 대명 주식회사 되어 있죠. 클릭하셔서 수정 후 금액으로 수정 후 금액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 후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하단에 차익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메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7월 10일 회사는 6월에 관리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2만원과 지방소득세 2천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지급이 될 거고요.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소득세 부분은 월급에서 미리 떼서 가지고 있는 예수금 계정 과목이 될 거고요. 부채 감소로 차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차변에는 예수금,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랩 프로그램 들어오셔서요.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날짜 7월 10일 입력하시고 차변에 예수금이 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예수금 입력하시고 금액은 22,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입력하시고요. 금액은 똑같이 22,000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홍명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래가 아니죠. 계약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약금 10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이 줄어들겠죠. 당좌예금을 대변에 적어주시고 계약금은 우리가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 과목 자산 증가로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요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선급금 찾아주시고 선급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적어 주어야 합니다. 계약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되는지 물건을 원재료를 받아야 되는지 기억해야 되니까 거래처 공명 반드시 걸어 주시고요. 금액 계약금 금액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당좌예금으로 지급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좌수표 발행이 당좌예금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당좌예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BC카드 7월분 결제대금 200만원이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회사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의 자산 감소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채는 미지급금은 부채가 되겠죠. 부채 감소 차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미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됩니다. 거래처 걸어 주시고 금액 입력하시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빠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8월 20일 영업부 김시성 과장이 대구 세계 가구 박람회 참가를 위한 출장에서 복귀하여 아래 지출 결의서와 출장비 60만원, 출장비 인출 시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지급금이 아니라 전도금으로 분께해 주시면 되고요. 잔액을 현금으로 반납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만원 받은 것 중에 왕복 항공권 35만원과 식대 3만원 총 38만원만큼 여비 교통비로 잡히게 되겠죠. 여비 교통비 잡아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차변에 들어오게 되는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0일 해주시고요. 대변에 전도금으로 나가지죠. 전도금을 줬다가 나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도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F2 김시성이 있으면 이렇게 거래처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총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여비 교통비 해주시고요. 여비 교통비 중에 영업부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잡아주시고요. 금액은 38만원만큼 썼습니다. 나머지 차변에 현금 계정 과목으로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9월 12일 제조공장의 기계장치를 우리 기계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받았습니다. 약소금 800만원을 받아둔 게 있고요. 이 약소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우리 기계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회수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매각대금으로 받은 약소금은 이 기계장치가 재고자산이 아니죠.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재고자산이 아닌 것에 대한 약소금을 받은 것은 받을 엄이 아니라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 미수금 자산을 받았던 것을 만기가 도래해서 현금으로 회수를 하였기 때문에 미수금은 대변에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2일 날짜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 미수금 계정 과목 걸어 주시되, 미수금은 반드시 거래처 걸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기계 거래처 걸어 주시고요.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차변에 현금 우리기계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8일 중국의 랄라이 회사에 대한 제품 수출 외상 매출금 3만 달러이고요. 선적일 기준 환율 1,300원, 달러당 1,300원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회수를 한 즉시 원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입금일의 기준 환율은 1,380원이 되겠습니다.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은 요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될 거고요. 3,900만원만큼 외상매출금이 장부에 적혀 있던 것을 회수를 하였으니까 대변에 적어주면 되겠죠. 10월 28일 대변에 외상매출금 금액 외상매출금 해주시고, 거래처 랄라이 검색해 주시고요. 금액은 3만 달러 곱하기 1,300원 곱하기 해주시면 요 3,900만원만큼 금액이 나와지실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회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 회수한 금액은 달러당 1,380원이 되고요. 외화 3만 달러와 곱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지게 된 것이겠죠. 두 개를 곱한 금액만큼 이렇게 차변에 적어주시고 나면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차변 대변 금액 확인하시면 대변에 더 적어야 되는 것 확인되시죠? 대변에 더 적게 될 경우에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라고 했을 때 대변에 더 적히게 되면 외환차익이 되겠죠. 대변 쪽은 수익과 관련 있는 우리에게 이득이 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외환차익으로 이렇게 나머지 금액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큰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3번 문제는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7월 6일 아이닉스의 제품을 판매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였네요. 대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한 달 뒤 외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고요. 세액이 10% 붙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세로 유형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매매출 전표에서 유형을 파악하실 때는 첫 번째 매입 거래인지 매출 거래인지 먼저 구분을 크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증빙서류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 전표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겠고 또 매출일 경우에 무증빙, 증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매출일 경우에 무증빙일 때는 건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10%가 붙어 있다 그러면 과세거래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0%가 붙어 있다 그러면 영세율 거래가 되겠죠.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연세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 매입매출 전표 유형을 파악하는 요 방법을 잘 숙지를 하셔서 유형 파악이 매우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잘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의 회계관리, 재무회계, 대배 전표 입력에서요. 매입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오실게요. 매입매출 전표 들어오셔서 입력을, 날짜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품 판매와 관련된 매출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이고 세액이 있으니까 아래쪽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매출 유형에서 11번 과세 매출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11번 과세 유형의 품목은 제품 판매 아무거나 빠르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수량 단가가 나와 있으면 입력을 수량 단가를 해주시면 조금 빠르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엔터 넘어가시고 나서 거래처는 아이닉스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아이닉스 해주시고 나서 여기 보시면 전자라는 말이 보이시죠? 전자 여부에 하단에 보시면 일여가 전자가 되겠습니다. 일여 해주시고 나서요. 분계는 전액 대금은 한 달 후에 받는데 전액 외상입니다. 그러면 분계 유형의 하단에 보시면 아래쪽에 2번 외상 하셔도 되고 3번 혼합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2번 외상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잡히고 다른 것도 분계 수정할 게 없기 때문에 엔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0일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접대 목적이네요. 당사의 제품 원가 3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만원에 무상으로 제공을 했는데 해당 제품의 시가가 나와 있고요. 원가와 시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술 전표에서 접대 목적으로 당사의 제품이 나갔을 경우에 시가는 상단에 입력을 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요 원가는 하단에 분계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회계 처리를 할 때 하단에 입력하는 금액으로 파악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대한 접대 목적이니까 계정 과목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품이 나갔습니다. 나갔다라는 건 매출과 동일한 개념이 되겠죠. 나갔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없죠. 그러면 건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형은 건별이 되겠습니다. 날짜 입력해 주시고요. 하단에 매출, 제품이 나간 거래 매출이 되겠고요. 14건별 무증빙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품목에는 접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 상단에는 시가로 입력하시고요. 요거 입력하실 때 시가 금액에 보시면 시가가 50만원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붙여주시고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건별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붙이셔서 55만원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공급가액 시가 50만원과 부가세 5만원이 따로 이렇게 입력이 되겠고요. 거래처 같은 경우에 거래처는 특별히 거래처를 따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증빙이 없습니다. 전자 넘어가고요. 3번 혼합으로 분계를 해주시되 제품 매출이 아니죠. 대변에 그냥 제품으로 나가진 겁니다. 매출이 아니라 그냥 제품으로 나가진 거기 때문에 제품 해주시되, 이 하단에 회계처리 분계하는 회계처리 하단란에는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또 이 제품이 접대 목적으로 나갔죠. 목적이 타 계정으로 대체라는 F2 누르시면 이렇게 코드 도움말이 나올 거고요. 적용해서 제품이 판매 목적이 아닌 판매와 전혀 상관없이 제품이 나가질 때는 8번에 타 계정으로 대체 요 적용을 꼭 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이후에 이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겠죠. 기업 업무 추진비 중에서 원재료 매입 거래처는 제조 원가 쪽으로 500번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자동 대변에 부가세 수금과 제품 금액 자동으로 걸려지고요. 엔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유형의 건별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의 공급대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해서 두 개가 분리되도록 하는 그런 게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공급가액란에 공급대가로 입력하는 유형에는 건별 있고요. 하가 있습니다. 현가 이렇게 세 개가 공급가액란에 공급대가를 입력하는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공급대가가 된다라고 해서 공급가액에 그렇게 입력하시면 부가세와 자동 분리되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6일 88물산에 제품 9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900만원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대금은 88물산이 발행한 당좌수표 현금이 되겠죠.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품을 판매를 했으니까 매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이고, 부가세가 부과된 거래이니까 과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9월 16일 유형에 10일 과세해 주시고요. 제품 판매, 품목에는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공급가액 입력해 주시면 부가세 90만원 따로 붙게 되고요. 거래처 88로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라는 말 보이죠? 인력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금 88물산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1번 현금 하셔도 되고 3번 혼합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현금으로 분계를 잡아주시면 차변에 현금이 자동 걸리게 되고 차변 대변 금액이 동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변의 분계 계정 과목은 수정할 게 없기 때문에 엔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6일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을 잘나가 광고에서 주문 제작하였고요. 대금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면 공급 대가가 되겠네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을 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적어주시면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비품으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품 차변에 들어와지게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된 매입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입력해 주시고요. 매입에 대한 과세 51번 잡아주시면 되고 간판 주문 제작 가볍게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과세이니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500만원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부가세 50%가 자동 잡히게 됩니다. 거래처는 잘나가 광고로 이렇게 걸어주시고 전자라는 말이 보이죠. 그래서 전자 1여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금은 보통예금입니다. 3번에 혼합해 주시고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으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품으로 금액 처리해 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 대변 금액 동일하게 적용된 거 확인하시고 엔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을 때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구해야 될 때는 공급대가 나누기 1.1을 하시면 공급가액이 구해집니다. 지금 같은 문제는 550만원 나누기 1.1 해주시면 이렇게 공급가액 500만원으로 산출되는 것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죠? 네, 나누기 1.1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0월 15일 보겠습니다. 메타 가구에서 원재료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위와 단가 나와 있는데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에 보면 공급가액과 모두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대금 중 100만원은 은성가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은성가구 발행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라고 되어 있네요. 이 어음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가구가 아니라 은성가구에서 받은 계정과목이 받을 어음이 되겠고요. 이 받을 어음을 은성가구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고요. 원재료에 대한 매입에 대한 1개월 뒤 외상이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입에 대한 과세 거래가 되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은 그래서 50일 과세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일자 10월 15일 입력해 주시고 50일 과세 원재료 매입 간단하게 넣어 주시고요. 수량과 단가가 나와 있으면 수량 단가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 확인되실 거고요. 거래처는 메타가구가 되겠습니다. 메타가구 찾아주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전제해 주시고요. 대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두 가지 이상 나올 때는 3번 혼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재료 매입 맞죠? 대변에 바들러움 잡아주시고요. 바들러움이 메타 가구가 아니죠. 그래서 거래처 은성 가구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1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변에 외상매입금으로 잡아주시고 외상매입금은 메타 가구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금액 자동으로 차익만큼 잡힌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들럼이 은성가구로 변경해야 된다는 거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12월 20일 대표이사 한태양은 본인 자녀의 대학교 입학 축하 선물로 니캉전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에 구매하면서 당사 명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고요.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나갔네요. 대변에 보통예금 해주시면 되고 대표이사 한태양의 가지급금,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한태양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되어서 54 불공으로 잡아 주셔야 되겠고요. 12월 20일 해주시고요. 54 불공 해주시고 품목은 선물 아무거나 채점과 관련이 없으니까 입력해 주시고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이거 잘못했네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입력을 해서 380만원 입력하시면 부가세 38만원 별도로 들어가지고요. 거래처는 니캉전자에서 발급을 거래처 여기에서 물건을 구매를 했고요. 전자라는 말이 보입니다. 전자 입력하시고 나면 하단에 불공제 사유 선택하게 되어 있고 2번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나와 있습니다. 또 요거 그대로 엔터 하셔도 되고 F2 우리는 조회는 항상 F2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서는 1번부터 6번까지 출제가 되고요. 이 중에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썼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3번 혼합 잡아주시면 되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이 거래처도 니캉전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한태양으로 걸어주시고요. 금액 그대로 넘어갑니다.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잡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54 불공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불공거래는 일단 매입거래여야 하고요. 증빙서류가 세금 계산서여야 하고요. 세 번째,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불공제 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았다시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업과 무관한 이런 사유가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 대상 승용차와 관련된 거가 되는데 개별 소비세 대상 승용차는 1000cc 초과이면서 8인승 이하의 승용차
이면 개별 소비세 대상으로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면세일 때도 들어가지고요.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지게 되고요. 요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그리고 매입거래이다 라고 하면 54 불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큰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과 매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오류 수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8월 17일 사거리 주유소에서 영업부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800cc라고 되어 있고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경유를 주유하고 유류대 44,000원을 BC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 회계 담당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못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매매출 전표에 카면으로 입력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카면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까 가로 유형을 바꿔주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매매출 전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는 매매출 전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일자는 주어진 8월 17일 조회를 해보시면 카면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카면으로 잡혀 있는 것을 매입의 카가 관련된 57 카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매입의 카가가 맞나? 라고 확인하실 때는 여기에 보시면 매입의 카가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공급가액이 44,000원인데 유류대에서 44,000원 이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뺀 금액은 4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4만원 입력 카가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 일단 지우시고 부가세 포함한 금액인 44,000원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되게끔 입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44,000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고 공급가액 4만원, 부가세 4,000원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거리 주유소 거래처 맞죠? 카드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와 보면 BC카드 걸려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BC카드 맞습니다. 엔터 넘어가시고요. 분계에는 4번 카드 하셔도 되고 3번 혼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4번 카드 해줄게요. 미지급금에 카드사 걸린 거 확인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 차에다가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인데요. 이 차량 유지비 중에서 부서가 영업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0번대 판매관리비 차량 유지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일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이것은 당사의 공장 제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기업업무 추진비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기업업무 추진비를 당사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잡아주시되 제조부니까 제조부 쪽에 복리후생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서 어떠한 매매출 전표와 관련된 유형이라든지 부가세 관련이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셔서 11월 12일 이렇게 해주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 들어와 있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F2 조회 하셔서요. 복리
후생비 쪽인데 제조부 쪽입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 쪽에 복리후생비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전표와 매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일반 전표인지 매매출 전표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문제에서요. 이런 식으로 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가세 포함 여부가 나온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매매출 전표 카드 면서를 입력했다. 요런 힌트가 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다든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또는 증빙서류 있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러한 매매출 전표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매매출 전표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이 있고요. 부가세 대급금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를 하라. 그리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발생을 하겠죠. 두 개의 차이에 따라서 납부가 될 수도 있고 환급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적혀 있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정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서로 대변의 것은 차변으로 그리고 차변 것은 대변으로 옮겨주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는 12월 30일을 해주시고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원래 대변에 있던 예수금을 차변으로 옮겨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똑같이 예수금에 걸려있는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원래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이렇게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옮겨주시면 되고 금액도 부가세 대급금에 걸려있는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차익이 1,534만 1,500원 만큼 발생을 했는데 보시면 차변 금액이 더 큽니다. 대변에다가 추가로 적어 주셔야 되고요. 대변은 부채 쪽이죠. 그래서 납부할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여기 있네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를 나머지 금액을 해주시게 되면 이 미지급 세금이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제조부 공장의 화재보험료 1년분입니다. 제조 쪽이네. 제조 쪽 보험료로 처리가 된 부분인 것 같고요. 24년 7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단기와 차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 1년치 720만원을 전액 납부를 하고 즉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것은 이 보험료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고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단기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미경과분 보험료를 월날 계산해라. 미경과분이라는 것은 차기 6개월치를 말을 하게 되겠고요. 720만원 해주시고 곱하기 6 해주시고 나누기 12분의 6을 이렇게 곱해주는 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금액을 해주시면 딱 6개월치가 되니까 360만원만큼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으로 차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차기에 대한 성급 비용 잡아주시고 대변에 보험료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셔서요. 차변에 성급 비용으로 잡아주시고요. 성급 비용 금액은 반 360만원 해주시고 대변에 보험료 잡아주시되 제조 쪽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제조 쪽에 보험료 500번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2024년 4월 15일 제조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차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을 보니까 24년 4월 15일이 되겠네요. 단기 회계기간 4월에 취득한 것이 되고요.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 5년에 정액법이 되네, 그죠? 정액법은 취득원가의 내용연수를 먼저 나누어 주게 됩니다. 나누어 주게 되면 5, 6, 30이니까 600만원이 일단 1년치 감가상각비가 되겠네요. 그죠? 이 감가상각비 600만원 중에서 이렇게 산출된 600만원 중에서요. 총 12개월 중에서 4월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총 9개월이죠. 앞선 1, 2, 3월 3개월을 빼면 12분의 9를 곱해주시면 이게 단기에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금액은 450만원으로 주어질 건데요. 곱하기 12분의 9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계산기로 계산하실 때는 600만원에 9를 먼저 곱하고 다시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계산이 떨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 전표 입력에 하기보다는 결산자료 입력에 바로 입력하시면 조금 편하게 결산 정리 분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들어오셔서요.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해야 되니까 엔터 쳐주시고요. 요게 제조부서의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메뉴 중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위쪽에 있는 이런 항목들 중에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비 중에서 차량 운반부와 관련된 금액에 450만원 계산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신 이후에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라고 조회하라고 되어 있고요.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와 있을 때는 계정별 원장 들어가시면 편하게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부관리 메뉴에서요. 계정별 원장 들어오시고요. 날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외상매출금 F2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조회해 주시고 나서 회수액이라고 되어 있죠. 외상매출금 발생은 차변이 되겠고요. 회수는 대변이 되겠습니다. 이 대변의 중에서 4월 한 달에 대한 금액이 되니까 4월 한 달에 대한 회수 금액은 이렇게 4천만원 찾아주시고 이것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1월, 6월 중에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월, 가장 작은 월의 차익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양수로 표시할 것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수로 표시할 것 되어 있을 때는 일단 순서대로 찾으셔서 빼기 차익이니까 빼기 해주셔야 되죠. 빼기 하셔서 적으실 때 혹시라도 음수로 나오면 음수 기호 빼고 양수로 적는 것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가장 작은 월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부관리 메뉴에서 총계정 원장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총계정 원장에서 상반기 1월, 6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월 엔터, 6월 엔터라고 하면 이렇게 1월부터 6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이렇게 6개월 잡히게 되고요.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네, 우측에 여기에도 제품 매출을 해주면 제품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가 될 거고요. 월별로 조회되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은 월, 네, 네.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월이 되니까 대변 쪽에 보시면 6월달 금액이 가장 많은 걸로 판단이 되시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2월달 금액이 가장 적은 걸로 판단이 되시고 이렇게 6월달에서 2월달 금액을 뺀 차익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4월, 6월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고정자산 매입 세액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에서요. 부가가치 탭을 클릭을 해주신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들어오실게요.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오셔서요.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인데 세금 계산서 관련하여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된 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세액이 답이 되도록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111회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숙지하셔서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